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0년 전 제천에서 수억 원대 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입국과 동시에 제천으로 압송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가 어젯밤 자진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즉시 신 씨 부부를 체포한 뒤 제천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신 씨 부부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주소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 씨 부부는 20년 전 제천에서 거주할 당시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해외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자 수는 10여 명, 피해 금액은 6억 원 상당인데 이 중 일부와는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신 씨 부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효력이 있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전국이 버려진 불법 폐기물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청주의 한 야산에서 또다시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의 한 야산. 캐리어와 엔진 오일통에 각종 포대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타이어와 목재 등 건설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땅 주인이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지난해 가을부터 무단 방치해 놓은 겁니다. 산에서 나오는 나뭇가지나 봉지 같은 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비가 내리면 폐기물의 침출수가 바로 및 소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하천의 환경과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그렇다면 처분은 어떨까? 1차는 100만 원이고 3차까지 가야 300이에요. 1차이기 때문에 100만 원인데 거기 감경을 하면 80만 원 정도 될 거고.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폐기물 방치의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벌금이 훨씬 더 높아야지 사람들이 벌금이 싸니까 그냥 적당히 어디다 몰래 방치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120만 톤.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사이 방치된 쓰레기 더미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논밭 태우기가 봄철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논밭 태우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철 농촌 지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밭 태우기. 건조한 날씨 속에 논밭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3월과 4월 봄철에 집중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병해충 예방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논밭 태우기는 여전합니다. 오늘 바람도 덜 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어요. 문제는 이 논밭 태우기가 고농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논밭을 태울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분석했는데 30 마이크로그램을 전후하던 미세먼지 수치가 소각이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6배 정도 농도가 높아졌고 10분이 지나자 미세먼지는 224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5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우 나쁨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기준치의 5배, 6배, 7배로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다. 예? 대기오염의 저감 장치 전혀 없이 그냥 태우고 그냥 전부 100% 이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논밭 태우기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도 내 지자체마다 철도 노선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지자체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복 투자 논란과 경제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진천군과 청주시는 경기도 안성시와
중부권 광역 전철 노선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진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 연장 95km로 추정 사업비는 3조 5천억 원입니다. 인구 유입과 고용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문제는 음성군이 일찌감치 추진해온 중부 내륙철도 지선과 노선이 일부 겹친다는 점입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중부 내륙철도 감곡역에서 충북 혁신도시를 경유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지선을 4차 국가철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두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중복 투자와 가뜩이나 부족한 수요가 분산돼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은 상호 합쳐짐으로 인해서 보완 관계에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는 충북선 고속화 노선에 동충주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예타 면제 심사가 이미 끝났고 충북선 고속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시의원까지 강호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동충지역을 좀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결국 정부를 설득할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시와 협의해 대전 지하철이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바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세종시가 대전 지하철을 정부 세종청사까지 연결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학부모 정보와 특기사항, 진로희망 기재란이 삭제됩니다. 대신 자율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을 기재할 방침입니다. 또 무단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조정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종합의견 기록도 입력 글자 수를 줄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경영과 근로자 일상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데 문제는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내년부터라고 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삶의 질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무조를 한 개조 더 만들고 추가 인원을 채용하거나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미리 대비해 왔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빨라진 대신 더 일해서 더 벌고 싶은 근로자는 투잡 쪽이 됐습니다. 대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늘었어요. 낮에 다른 일 하시고 저녁에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셔가지고. 문제는 50명에서 300명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내년부터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적응하고 버틸 기초 체력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문제까지 맞물려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직원을 더 뽑으면 수익성이 걸리고 안 뽑으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인원을 늘려가지고 수익 남긴다는 게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고 또 할 수 없이 이제 물량 안 나갔던 생각이 든 상황인데 한마디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아우성에 지방정부도 공장 자동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필요하면 중앙부처의 제도적인 건의. 우리 경제가 경기 부진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 몰고 올 충격파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지정 좌석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시 얘긴데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인데 결과는 어떨까요?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청 공무원인 이수진 씨. 이 씨의 하루 일과는 자리 배치부터 시작합니다. 지정된 좌석 없이 매일 자리가 바뀌는데 상황에 따라선 아예 다른 부서 직원과 근무하기도 합니다. 청주시가 3개 부서를 통합해 만든 공유 좌석제 사무실. 이른바 빛의 나옴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타 부서 직원이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 직급 중심의 T자형 자리 배치 대신 모든 자리에 누구나 앉을 수 있게 했고 심지어 커피숍처럼 창가에도 업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직원과 환경 속에서 소통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사를 짓게 되는데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공유 좌석제를 통해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시험을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들인 이 공간에 정작 민원인 출입은 좁은 미팅룸으로 제한됩니다. 개방과 수평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결국 공직 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저 수억 원을 들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국내 최초 개방형 수장고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가 개관 100일 만에 관람객 7만 명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개관한 청주관은 100일을 맞은 지난 6일까지 방문 관람객 6만 9,200명을 기록했습니다. 청주 옛 연초제조창에 둥지를 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엔 올해 말까지 4천여 점의 작품이 더 이전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달 안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각 부서 관계자 50명가량이 참여하는 미래학교 인재육성 모델 추진단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비밀 회동함에 따라 충청북도와 함께 명문고 전담팀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보훈군이 도내 최초로 고등학생들에게 조식과 석식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보훈고와 보훈여고 기숙사생들과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210명에게 아침과 저녁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훈군은 지난해 도내 최초로 점심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옥천군이 A형 간염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A형 간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식품조리 종사자와 영양사, 보육시설 종사자, 의료 종사자 등으로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해 접종 권고 등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 충주중개소 개국기념식이 불교방송 선상신 대표를 비롯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불교방송은 이번 가섭산 FM 충주중개소 준공으로 가청 권역을 충주와 음성, 괴산 등 도내 북부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주파수는 FM 106.7MHz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함께 웃는 청주 뮤직 콘서트가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일자리 박람회가 오후 2시 충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어르신 벚꽃길 걷기 대회가 오전 10시 백곡천 둔치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6도 등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